자, 다우산업지수는 전고점을 뚫어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또 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미국 증시까지 무너졌더라면 한국 증시가 지금 이 구간에서 절대 못 버티는 그림이 나와서 더 많이 떨어지든가 작살이 날 수도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움직여주니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서 증시를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찌됐건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다우지수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나스닥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올라간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코로나19 백신이 보급이 되고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돼서 한 사람당 돈을 얼마씩 지급한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원 160만원 지급한다고 하죠. 미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푸는데, 그러한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시장이 앞으로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유로 다우와 나스닥이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미국의 국채 금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동안 가장 큰 이슈와 리스크로 부각이 되었던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금요일도 올랐어요. 아이러니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이 빠질 때 시장에서 가장 항상 이야기하는 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와서 부담이 돼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저번 주 금요일은 국채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는가 라는 거죠.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시장이라는 거는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이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상승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미국의 국채 금리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매도 물량이 나와서 빠진 거예요. 왜? 시장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고, 차익 실현이 좀 매물이 나와서 지수가 좀 빠지게 되면 야, 이제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야? 심리 자체가 파는 놈이 생기고 또 파는 놈이 생기고 똑같이 파는 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빠진 거라는 거죠. 결국은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빠지고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시장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 하는 거는 물론 영향은 있겠죠. 물론 영향이 있겠는데 지수가 빠지는 거에 대한 이유를 100% 거기서 찾지 말자 이거예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서 무조건 이 이유 때문에 지수가 빠진다? 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 이슈는 지수 빠지는데 영향이 100가지의 요소가 있다 그런다면 그 중에 한 20개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나머지 80은 뭐냐? 시장의 매도 물량이 그냥 나와서 빠지는 것 뿐이에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시장에 나쁜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 그래서 이게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장기간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 라고 보았을 때 저는 애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단기적인 악재는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악재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코스피가 1월 11일날 3266을 찍고 나서 지금 2달간 조정을 받고 있죠. 거의 지금 이렇게 내려꽂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 증시는 벌써 여기를 돌파를 한 모습이 나왔는데 한국 증시는 아직 돌파를 못하고 바닥에서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한 3개월 지금 이런 패턴을 좀 그리고 있어요. 아니, 미국 증시는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우지수만 보더라도 미국의 다우지수가 우리나라의 코스피하고 같은 거잖아요. 올라가는데 왜 코스피는 이렇게 결결거리느냐,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결론부터 좀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 그런다면, 자, 지금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해요. 빠질 만큼 빠졌다, 빠질 만큼 빠지고 이제 다시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추가적인 상승의 구간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해요. 근 3개월간 3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인내를 하면서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 시장은 다시 안정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지를 충분히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미국 지수처럼 정고점을 뚫어내면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건데 여기 구간에서부터 이제 3200과 3000 근저리에서 지속해서 박스권 또는 횡보를 하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언제까지? 4월, 5월까지. 4월과 5월까지. 그리고 4월과 5월이 끝나게 되면 6월달부터 시장에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시장이 횡보만 나오더라도 좋고
박스만 나오더라도 좋아요. 그러면 먹을거리가 있고 우리가 다시 종목들을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박스나 횡보를 그리지 못하고 지속적인 점진적인 하향이 나온다? 그러면 완전 나가리예요. 그때가 되면 기본적으로 종목들 다 커트해내고 현금해놓고 주식을 쉬어야 될 장이 옵니다. 근데 지수가 횡보나 박스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먹거리를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근데 그 하락이 제가 봤을 때는 나올 확률이 극히 적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살 때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싸게 사지 않는다 그런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망한 섹터들이 이번 하락 기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을 맞고 조정 구간이 들어가게 되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얘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뽑는다 그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은 별 5개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어디? 5G는 별 한 3개 반 이 정도로 줄 수가 있겠어요. 반도체와 5G. SFA 반도체 이거는 SFA 반도체 한번 봐볼게요. 고점 대비해서 21%가 빠져있는 가격이고 8,100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 좀 유명한 종목이죠. SFA 반도체.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굉장히 탄탄하다고 보고 있는 반도체 종목의 하나입니다. 이미 뭐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해가지고 얘만 가지고 수익을 여러 번 봤었어요. 우리 AP투자연구소 VIP 회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도 좋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얘는 바닥 대비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살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살 때는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 않는 반도체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봐라.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는 올라왔다가 좀 많이 빠져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자, KMW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여기까지 빠져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나요? 없나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면서 매매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보면 분명히 좋은 종목들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증권주들도 지금 타이밍은 아닌데 증권주들, 금융주들, 보험주들은 형이 벌써 진작 얘기를 해놨었지. 그런 종목들도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장이 횡보가 나오고 시장이 조정을 끝마치고 턴어라운드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가 시장을 반드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반도체가 지금 없답니다. 반도체가 없대요. 아시겠죠?